나경원 원내대표가요, 화가 조금 단단히 난 모양이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자, 김민지 기자 무슨 얘기입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요, 본인을 향한 악플러들을 고소했습니다. 어떤 기사에 이제 본인들을 향한 악플이 달렸는데 어떤 기사냐면 지난해 12월에 왜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국당의 첫 여성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다 이런 기사 밑에 그런데요. 댓글들이 달렸는데 축하하는 댓글도 있지만 악플들이 달린 겁니다. 뭐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해서 여러 단어들을 써가면서 비난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170개 아이디를 관해서 이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아하.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인을 친일파라는 식으로 댓글을 단 이제 그 아이디 170개를 무더기로 고소를 했다는 거죠. 뭐 이를테면 나배, 뭐 매국노 이런 건데요. 자, 이거를요,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무더기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 지난 3월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을 듣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이 발언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니, 막 여당이 저 발언과 관련해서 반발을 하니까 한국당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면서 민주주의를 역행할 심사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누리꾼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기사 밑에 나베라든지 뭐 매국노라든지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그러면 저건 또 뭐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는 것이냐? 그때그때 다른 표현의 자유냐? 뭐 약간 이런 좀 논란이 불거진 것 같은데요. 하 국장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사실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영향력, 지위가 올라갈수록 일반 국민 또는 누리꾼들로부터 어떤 비판을 할 수 있는 건 폭넓게 보장돼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은 가장 많이 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아주 하루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똑같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가장 악질적인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들어보니까 특히 이제 나경원 대표는 여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성적인 모욕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까지가 많이 있어서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직접 한 게 아니고 이제 자유한국당의 당무감사실에서 했다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반적인 어떤 정치인에 대한 비판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과 개인 이런 일반 사람들 사이보다도 배나 더 보장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이 논란과 관련해서요. 나경원 원내대표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나경원 원내대표가 무더기로 누리꾼들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 뭐 약간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나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의 목소리를 차례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래전에 절차대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뭐 당무감사실에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절차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많은 사람들을 모욕 등의 혐의로 무더기로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본인을 비하하는 말들이 주는 아픔을 안다면 자신들이 비하하는 말을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생각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보통 인지상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쨌든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 저렇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조금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한 학자도 뭔가 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는데 뭐 약간의 또 근거도 좀 제시했다면서요? 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가 한마디 했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고소장을 내는 것 대신에 좀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주면 그만일 텐데 라고 하면서요. 팁을 활용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동안 했던 본인의 발언에 대한 해명들을 쭉 열거하면서 고소를 당한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일종의 팁을 준 겁니다. 그런 거군요. 그중에 뭐 하나는 뭐 습관적으로 나온 말이 뭐 기분 상했다면 유감이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 되고 또 다른 뜻인 줄 잘못 알고 말한 것처럼 마치 말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팁을 좀 주기도 했네요. 약간 비꼰 거군요 어떻게 보면. 네. 네,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렇게 이제 나베라는 이제 사실 뭐 별명까지 받아가면서 이제 그 댓글을 많이 달려서 시달려서 이제 고소를 한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이고 그다음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악성 댓글 같은 건 저는 감수를 하는 게 저는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범하게 넘어가랬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성적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것까지 했다고 한다면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는 좀 본보기로 어떻게 좀 법적 처리를 요청할 수 있겠지만 예. 큰 틀에서 본다면 정치인으로서는 응당 그냥 짊어져야 될 멍이라고 생각하고 이참에 한 말씀 더 드리면 바로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면은 이 댓글 들어와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쟁점에 대해 너무나 편가르기를 너무 선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는 합리적 주장, 또 그 사람이 제기하는 합리적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그걸 놓고 조목조목 토론이 이루어지고 전설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 자기가 생각하는 진영과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가 지지하는 진영을 비판하는 글이면은 일단 들어가서 비난부터 하고 옵니다. 하하. 저도 이미 저 친일파 토착이고 돼 있는 거거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런 식의 편가르기가 댓글 문화에서 너무 익명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말을 하는 사람도 상처고 말을 듣는 사람도 상처거든요. 그런 걸 없애야 되는데 아까 제가 조국 수석 이야기했습니다만 바로 그런 편가르기와 상처를 골마파는 것을 역할을 예. 수석이 하고 본부장관이 하면 되겠습니까? 예. 과도하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꼴대 옮겨가면서 계속 친일파 편가르기 하면은 바로 그런 게 저는 댓글의 악성 문화들 계속 조장하는 거예요. 예. 결국 조국 후보자이니까. 기승전 조국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자. 나경원 원내대표, 어쨌든 이제 무더기 고소, 이걸 좀 짚어드렸는데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역구는 서울 동작을입니다. 그렇죠? 동작 그 지역에 가면 나경원 원내대표 사무실이 또 있는데 거기에 무슨 일장기가 그려졌다고요? 네, 어제 오후 3시에 한 남성이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서 그 국회의원 모양 있잖아요. 국회의원 모양이 바깥에 이제 나와 있는 팻말에 빨갛게 일장기 표시를 하고 거기에 뭐 뼛속까지 친이라는 둥 낙서를 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왜 이런 일장기를 그렸냐? 이 남성은 이렇게 얘기했네요. 뉴스를 뭐라고요? 보다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리 일본이라고 말하는 적이 운영위에서. 있잖아요. 그 발언에 너무 화가 나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김현성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래도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가서 저렇게 뭐 일장기를 빨갛게 그리고요. 이런 것들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경찰은 즉각 현장 감식과 CCTV 분석을 통해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답니다. 재물손괴와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좀 약간 오버한 행동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뭐 행동으로 자발적 행동으로 저렇게 뭐 자기 의견을 막 강압적으로 표현하는 건 옳지는 않죠.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이나 어떤 글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용됐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 사람한테 붙여진 낙인이고 딱지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다 사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도 뭔가 이 듣기 싫은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왜 나베라고 불리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우리 전유영 교수 말씀처럼 좀 전향적으로 어떤 지금 한일 문제와 관련돼서 그냥 정부가 각을 세우기 위해 바쁘지 실제로 야당에 무슨 안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대법원 판결을 뭐 다시 고쳐서 다시 뭐 일본대로 해야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닌 거고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오히려 초당적으로 정부와 국민이 가는 입장에 같이 가는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그동안에 얻었던 그런 이미지를 좀 불식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저는 과하다. 법적 대응하는 것까지 가는 건 좀 과하다라는 겁니다. 아, 법적 대응까지 가는 건 과하다. 왜냐하면 본인이 했던 그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던 것처럼 본인도 옛날에 어찌됐든 뭐 달창 뭐 이런 단어를 서슴없이 방송에서 쓰시면 달땡이라고 해서 그건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달빛 창문이라고 알았다 이런 식의 변명을 넣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야당이 이제 안을 내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것도 또 국민들 시청자들한테 또 이상하게 팩트를 왜곡하는 거예요. 야당이 왜 안을 안 냅니까? 이미 수많은 안을 냈습니다. 이른바 1+1부터 시작해서 2+1, 2+2 그리고 손학규 대표 이야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안을 야당들이 내고 있어요. 다양한 안을 야당들이 내면서 정부의 대일 정책이 너무 좀 편향적이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대법원 판결 외교력으로 풀 수 있는 지혜로 해법을 모색해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김 부원장님처럼 조국 수석의 지금 그거에 똑같은 프레임을 가는 거예요. 마치 야당은 정부를 비판하기만 하면
대안도 없이 무조건 정부 비판하고 친일파다라고 규정해버리는 게 저런 댓글 문화를 양산하는 거라니까요.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왜 그러세요? 야당이 안을 다 내고 있잖아요. 교수님, 야당이 어찌 야당이 안이 없다고 합니까? 방송을 시청하는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저는 뭐 한번 묻고 싶고요. 저도 다만 묻고 싶대, 저도. 야당이 했던 그러니까 대일 문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해도 추경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추경을 계속해서 반대하고 계속해서 밀리다가 그러면 친일파입니까? 겨우 해줬지 않습니까? 그 추경이 언제 올라온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급한 상황에서 결국은 정부의 하는 일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만 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인 거죠. 발목 잡으면 친일파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발목 잡으면 발목 잡았다고 비판을 하면 되지. 발목 잡으니까 친일파고 비판하니까 친일파고 알겠습니다. 추경을 못 총괄시켜 친일파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친일파라고 매도하지 말라는 거죠. 자, 제발 꼴대를 옮겨 달리지 말라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좀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상하게 오늘 왜 교수님하고 얘기 하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자유한국당 당사가 있잖아요. 근데 김민지 기자, 자유한국당 당사 앞이 조금 시끄러웠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요. 황교안 대표에게 항의하기 위해서 이제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일본의 수출 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돼 버렸습니다. 네,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습인데요. 당사 앞에 이렇게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규탄하면서 작은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왜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쏘는데도 한마디 말을 안 하십니까? 벙어리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장애인 단체들에서는 이 벙어리라는 게 비하하는 발언 아니냐 그러면서 당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졌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김민지 기자. 민주당이요.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황교안 대표의 저 벙어리 발언과 관련해서 비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황 대표가 이 벙어리 발언을 한 뒤에 민주당에서는 막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벙어리라는 표현이요. 비단 황교안 대표만 썼던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같이 목소리로 준비해봤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 벙어리, 멍청한 이론 등 용납할 수 없는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와서 말하는 거 보면은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와대가 중요 현안만 나오면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 기억상실 환자 행세를 해오더니 이제는 주요 국가기관들이 청와대 신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뭐 여야 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한번 좀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는 그런 좀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공청회가 하나 열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주최의 공청회였는데 여기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었죠. 잠깐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친일 작곡가 아넥트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불편한 진실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꺼내서 이렇게 지금 한일 경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전쟁은 전쟁대로 국민들이 앞장서 주시고 또 정치권이 함께 성원해가지고 이 전쟁은 또 이겨야 되는 경제 전쟁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이번 기회에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는 애국가죠. 애국가. 그런데 이제 이 애국가를 교체해야 된다. 지금의 애국가는 폐기해야 된다. 뭐 일종의 그런 주장이 어제 공청회를 통해서 나온 것이죠. 작곡가 안익태 선생이 애국가를 작곡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 파란색 저 박스 중에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것이죠. 2009년도에 이 안익태 선생이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친일파가 작곡한 노래를 대한민국 국가인 애국가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느냐, 애국가로 불리워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논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애국가를 바꾸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하구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친일 행각을 했기 때문에 애국가 자체를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기미 독립 선언했을 때 33명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친일 행각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4명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주사변 태평양 전쟁 때는 아주 어묵했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때는 한반도 내에 남아 있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있었다면 조금씩 다 연루가 돼 있어요. 근데 안익태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뭐 기미가요를 무슨 연주했다, 이래서 친일이다, 이렇게 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하면 우리 뭐 과거에 며칠 전에 나온 얘기를 좀 무슨 사쿠라가 심어져 있는 학교는 그건 친일 학교입니까? 아하. 무슨 그 유명했던 많은 각 사회 각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단지 한두 개 그 마지막에 했었던 행동 가지고 그걸 모두 친일로 해서 그 사람이 했던 모든 공적을 다 없애자. 심지어 애국가까지도 없애자.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나라 말에 있는 철학이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온 말이에요. 철학이라는 말도 없애야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이 자체로서 오히려 분열되고 이걸로써 우리 경쟁력도 오히려 떨어뜨립니다. 예. 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좀 생각하고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사회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 부원장 말씀하시죠. 약간 좀 비약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토론회에서 제가 이제 마침 토론회에 참석하시는 분을 알아서 이제 취재를 좀 했는데, 토론회에서 문제 삼는 건 이제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제 친일과 친나치 행적이고요. 하나는 이 노래가 불가리아 노래를 이제 카피했다, 네. 표절을 했다. 그래서 저는 하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애국가, 그리고 오늘도 수없이 많은 곳에도 불려질 애국가가 하필 그런 인물, 철학을 가진 인물과 그런 어떤 카피한 표절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이런 문제적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표절이라면 예. 표절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친일 행각을 했으니까 애국가를 없애자 하는 얘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 이유 중에 하나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밤 12시 끝나고 저 텔레비전 종영할 때 내곡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시죠.